77년이나 된 국가기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? 상상이 되시나요?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. 바로 검찰청 폐지 논란인데요. 오늘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논란이 시작된 거죠. 77년이나 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법안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거대한 찬반 논쟁에 휩싸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우선 이 개혁안이 도대체 뭘 바꾸려는 건지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특히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 핵심 비판들,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맞는 건지, 또 수사가 늦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,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낳는 건 아닌지, 이 문제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검찰청 폐지,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계획은 과연 뭘까요? 이 개혁의 핵심,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.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. 지금까지는 검찰이라는 한 기관이 이 두 가지 막강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. 이걸 완전히 쪼개겠다는 게 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.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기존의 검찰청은 없어지고 수사만 하는 중수청과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두 기관이 각각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는 점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니 근데요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떡하니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 기관을 그냥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없애버리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? 비판하는 쪽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.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. 그럼 총장이 있으려면 당연히 그 총장이 이끄는 조직, 즉 검찰청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. 정말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. 네, 반헌법적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가 나왔죠. 이 표현 하나만 봐도 법조계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77년 된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거죠. 바로 이 두 조항이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. 헌법 89조와 12조에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.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떼버리면 헌법에 존재하는 검찰총장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? 정말 어려운 헌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헌법 논쟁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와닿는 건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니겠어요? 두 번째 비판은 바로 이 부분. 개혁이 가져올 실질적인 문제들, 특히 우리 민생에 미칠 영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좀 보실까요? 검찰에 대한 불신이 64.9%로 가장 높긴 하지만 사실 경찰이나 법원도 만만치 않아요.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 비판론자들은 이번 개혁이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73.5%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변호사들,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되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. 이미 한 번의 개혁으로 수사 지연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여기서 아예 수사랑 기소를 완전히 나눠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게 바로 민생과 직결된 걱정거리인 거죠. 그리고 이런 걱정은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. 거의 4명 중 1명꼴로 이번 개혁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사건 처리 지연일 거라고 꼽았습니다. 이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보안 수사권인데요. 이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끝내서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 검사가 보기에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좀 부족한 거예요. 그럴 때 검사가 직접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. 이걸 두고 한쪽에선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을 채우는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결국 검사한테 수사권을 남겨주는 꼼수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비판입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검찰의 힘을 빼려고 시작한 개혁이
오히려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강력한 공룡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핵심적인 우려는 이겁니다. 경찰,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, 그리고 공수처 같은 여러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. 이 기관들이 결국에는 행정부라는 딱 하나의 정치적인 지위 아래로 모두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자, 제한된 구조를 한번 보세요. 국무총리실 밑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고 이 위원회가 경찰, 중수청, 공수처 같은 핵심 수사기관을 전부 다 지휘하는 그림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권력 분산일까요? 오히려 대통령이나 총리가 모든 수사를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같은 강력한 기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. 그만큼 행정부 한 곳에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거죠. 게다가 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행정안전부 밑에 둔다는 계획도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경찰의 중수청까지 거느린 그야말로 슈퍼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결국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. 이건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권력 재편에 불과하고 오히려 견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논쟁을 관통하는 핵심 딜레마는 뭘까요? 개혁이라는 좋은 목표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들 사이에 아슬아슬한 출타기, 이걸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비판들을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검찰총장을 언급한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헌성 문제. 둘째, 수사가 늦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. 셋째, 모든 수사기관이 정치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중립성 위협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부처에 견제받지 않는 새로운 공룡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. 바로 이 4가지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표,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또 다른 괴물 권력을 탄생시킬지도 모를 위험까지 감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? 목표와 과정 사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